안녕하세요. 저는 대한항공에서 787을 타고 있는 기장 홍성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항공에서 보잉 787 부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신의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 에어버스 330 기장 황연정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항공에서 기장으로 13년 차 근무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버스 330 소속 박상희 부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장소는요, 저희 시뮬레이터 센터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실제 비행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악기상 아니면 시스템 고장 등을 훈련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조종사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운항 승무원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승객과 화물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비행기에 들어가서 각종 계기들을 조작하고 그다음에 비행에 필요한 각종 단계별 필요한 작업들을 합니다. 승객 입장에서는 에어컨이 잘 작동하는지 또 봐야 될 거고, 겨울철에는 히터가 잘 작동하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안에서 다 점검할 수 있고 온도 조절도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안전 운항이 제일 중요하니까 비행기가 안전하게 지금 시동을 걸어서 하늘을 날 수 있는 상태인지 시스템을 점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각종 전기 시스템, 유압 시스템, 아니면은 공기 관련된 시스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보죠. 그리고 기상에 맞는 비행 운영, 그리고 관제사의 지시, 이행 등의 전반적인 운항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면서 필요하다면 항로를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96년에 제주 비행훈련원에 입과하여 비행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때는 많은 정보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적성 검사, 필기, 영어 인터뷰, 신체 검사 등을 통해서 거기에 합격한 사람들이 입과를 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합격한 사람들이 미국 훈련원에 가서 거기에서 상업용 비행 면장을 따고요. 제주 비행훈련원에 와서 제트 비행기의 경험을 쌓은 후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운항과는 전혀 관련 없는 학과, 학교를 나왔고, 당시 2010년도에 울진 비행훈련원이라는 곳이 개원을 했는데, 그곳이 개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하게 됐고 2기로 입과해서 처음 학생 조종사 길을 걷게 되었고요. 항공사에 들어가려면 비행 시간을 어느 정도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 비행 시간 충족은 저는 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에서 교관 생활을 하면서 비행 시간을 쌓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일반 사립대학을 졸업했어요. 학교에 다니면서 교내에 조종훈련생 모집 공고를 보게 됐고 시험에 통과해서 졸업 후에 제주 비행훈련연구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비행교육과 훈련을 마치고 입사를 해서 대한항공 운항 승무원으로서 비행을 시작하게 됐어요. 정보가 많이 없어서 그냥 주로 영어 공부 위주로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운에 맡겼고요. 저는 공군사관학교 졸업 후에 비행을 공군에서 시작했고요. 15년간 공군에서 근무한 후에 군 경력직으로 대한항공에 입사했습니다. 소령으로 전역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그때가 가장 바쁜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운항 준비실에서 브리핑을 한 내용을 다시 와서 이쪽에서 다시 부기장과 서로 확인을 하고요. 관제탑으로부터 저희가 이제 출발 준비가 다 완료됐으니까 저희 터미널에서 보내주세요, 이제 활주로로 보내주세요라는 관제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상조업사분들과 함께 저희 항공기 준비됐으니 이제 밀어주실 준비해주세요. 자체적으로 뒤로 움직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토잉카라는 거를 도움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비행하는 과정 중에 조종사가 가장 바쁜 시간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승객분들이 랜딩 맛집을 말씀하시는 거는 부드러운 착륙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물론 좋지만 실제로 기상에 따라서 쿵 하고 떨어지는 이렇게 펌 랜딩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비가 오거나 하는 날에는 쿵 하고 내려서 착륙 거리를
작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럴 땐 쿵 하고 내리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비행 교범대로 교관님들이 알려주신 대로 하면 잘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입사해서 처음은 보잉 737 기종을 운항을 했고요. 지금은 에어버스 330을 운항을 하고 있는데 보잉하고 에어버스의 가장 큰 차이가 플라이 컨트롤 위치인데요. 보잉은 조종사 앞에 Y자 형태로 위치하고 에어버스는 기장, 부기장석에 각각 좌측, 우측에 위치해서 시야 확보하고 공간 확보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책상이 나옵니다. 여기서 비행 업무도 하고 식사 때가 되면 식사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가장 큰 차이는 식사를 할 때 에어버스 계열은 밥상이 이렇게 앞에서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네, 저희는 무릎에 올려놓고 먹거든요. 아주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을 F100이라는 항공기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에어버스 330, 에어버스 380 전부 유럽 비행기만 탔어요. 그래서 보잉을 타본 적이 없어서 저는 에어버스만 타서 그런지 에어버스가 편하고 좋고요. 그다음에 에어버스와 보잉의 차이는 스위치가 보잉하고 에어버스는 온오프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버스의 경우에는 온이 위로 향하고 오프가 아래로 향하는데 보잉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헷갈려하기도 하고요. 엔진을 시동 걸 때도 에어버스는 왼쪽부터 걸고 보잉은 오른쪽부터 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에어버스 타보지 않아서 선호하는 기종은 보잉입니다. 보잉은 제가 처음부터 탔던 비행기 때문에 특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무섭다기보다는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계인데요. 아무래도 터뷸런스가 많고 날씨가 나쁜 날은 이 어프로치하거나 랜딩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무섭다기보다는 약간 되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약간 촉각이 곤두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시뮬레이터에서 저희가 하는 훈련들이 그런 훈련이거든요. 많이 흔들리고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앞에 태풍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실제 비행에서 경험하기 힘든 것들을 많이 훈련을 받기 때문에 담력이 많이 쌓인 것 같고요. 무서운 것보다는 조금 더 집중해서 더 모니터하고 그런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무서울 수는 있으나 무섭진 않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승객이나 승무원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민감해집니다. 신경이 많이 예민해지고요. 관제 기구에 안정된 기류가 있는 고도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좀 더 긴장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비행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활주로에 가깝게 될 때는 더 신경이 많이 쓰이고요. 비행함에 있어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접근을 하다가 날씨가 착륙 제한치를 벗어나게 되면 뭐 다른 공항으로 회항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상이 호전될 때까지 공중에 대기하기도 합니다. 뭐 악기상은 극복하는 것보다는 회피하는 게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저희가 무서워하면 비행을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좀 더 집중해서 비행하고 있습니다. 비행시간 기준으로 달라지는데요.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기장님 1분, 부기장 1분. 그다음에 8시간에서 12시간 이내 비행일 경우에는 기장님 2분, 부기장 1분. 그래서 3파일럿이라고 해서 교대 근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12시간 이상 넘어가는 비행시간을 비행을 할 경우에는 2세트 비행이라 해서 기장님 2분, 부기장 2분. 각각 이제 한 편조씩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칵핏에서 근무하는 이외의 시간에는 승객과 동일하게 좌석에서 쉬거나 벙커라고 해서 따로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쉬거나. 벙커라는 곳은 항공기에 침대가 있는 특별한 휴식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기장님하고 저하고 단둘이 나간 임무는 조종실에서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대 근무를 할 경우에는 객실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할 경우에는 기장님하고 일정한 시차를 두고 메뉴를 다르게 해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에 대한 위험 때문인데요. 먼저 식사한 사람이 식중독에 대한 반응이 있는지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또 메뉴도 다르게 해서 음식이 상했을 경우 다른 종류를 먹어서 한 사람이라도 온전한 신체로 비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다들 비슷한 직업병을 갖고 있을 거예요. 저희는 왜냐하면 서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이런 비행하면서 그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자꾸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집에서 나올 때도 가스는 잠궜나? 수돗물은 잠궜나? 불은 껐나? 하면서 2번, 3번씩 확인하게 되고 확인을 한 3번씩 해요. 문 잠갔나? 불 껐나? 집 나왔을 때도 확인을 3번씩 하고 뭐 항상 뭐든지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기 전에 짐을 싸면서 계속 체크하고 확인하고 해서 예전 같으면 뭐 대충 짐을 싸서 꼭 여행지가 불편한 적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좋은 거죠.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라는 습관이 있는데 아무래도 한 비행기를 여러 조종사들이 수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다 보니까 항상 제자리에 있어야 될 물건들은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 집에서도 물건이 제자리에 없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네. 프라하에 갔을 때 굉장히 좋았는데요. 처음에 프라하 구경을 갔을 때 신시가지 보고 여기가 뭐지 이랬다가 구시가지로 들어가면서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옛날의 모습이 그대로 전해져 있는 게 마치 제가 약간 옛날 중세시대에 와 있는 그런 기분? 그래서 저는 프라하 꼭 가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시 갈 수 있다면 바르셀로나. 일단 음식도 너무 맛있고 바다, 산, 도시 그 무엇 하나 예쁘지 않은 것 없고 만약에 가족 단위로 여행을 하신다면 라스베가스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어린 아이부터 성인 노인까지 모두 즐기실 수 있는 구경거리, 놀거리가 풍부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 그랜드 캐년이 있거든요. 가족 단위로 트레킹 여행하시면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고 싶은 곳은 사실은 시드니에 가고 싶긴 해요. 왜냐하면 사실 거기 친구가 하나 살거든요.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친구 만나기도 힘들고 오랜만에 그 친구 만나서 뭐 바닷가에 앉아서 맥주 한잔 하고 싶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저희 대한항공처럼 되게 체계적으로 교육 체계가 잡혀 있는 항공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상 교육받고 그다음에 훈련하고 볼 때 이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상 환경하에서 저희가 운항을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대한항공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공유하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회사에 출근해서 오늘 처음 보는 조종사,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플릿의 조종사라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면 반드시 대답을 해주시고요. 댓글로 달아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주시기 때문에 그 공항을 가보지 않았어도 대부분의 제한사항이라든가 특이사항을 알고 갈 수 있습니다. 공유하는 문화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대한항공의 가장 큰 조종사로서 가장 큰 장점은 취향하는 공항도 많고 여러 나라의 많은 공항에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조종사로서는 큰 장점이고 또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기장 초기 교육 때부터 엄청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매뉴얼만 잘 따르면 된다. 왜냐하면 그 매뉴얼이 엄청난 노력 끝에 만들어진 매뉴얼들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개정, 수정하고 있거든요. 더 나은 비행을 위해, 더 안전한 비행을 위해, 안전한 운항 관리를 위해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항공사다. 그리고 그것만 잘 따르면 나는 안전하게 승객과 화물을 목적지까지 모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다라는 자부심. 승객 여러분들께 조종사가 어떤 직업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가짐 승객들을 모시는지 조금이라도 알려드렸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승객 여러분들의 목적지, 여행지에서 즐겁고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항공 사랑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슬레이트. 뭘 어떻게 이렇게? 네, 처음 시작할 때 이게 힘들었어요. 말도 잘 안 나오고 너무 초보자를 불러서.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제가 안 해봐서